네. 지난 3년간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홍보를 맡은 네일 LMC의 송유선 과장입니다. 우선 앞단에서는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요즘 온라인 광고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기업들은 어떻게 SNS를 활용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저희 사이버 대학교에 진행됐던 내용들과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지금 현재 저희 온라인 시장이 아주 크게 변화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흐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2016년도부터 2018년 9월까지 각 SNS 채널들의 월 사용시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지금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나 페이스북 세 개 채널 모두 사용시간이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비해서 18년 9월까지 약 2배 반, 2.5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동영상 시장의 확대와 많은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기존에 가장 중요한 채널로 생각했던 네이버하고 SNS 대표적인 페이스북 두 가지 채널의 사용시간이 왜 감소를 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저희 이제 아마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가장 좀 중요하고 그런 게 있죠. 근데 지금 사용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노출되는 게시물의 대부분이 광고, 그리고 감소하는 양질의 컨텐츠, 그리고 마지막은 지금 늦게서 동영상 시장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차이들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런 이모티콘들 보면 이거는 맛집 광고다, 돈을 주고 한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죠. 다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니까 돈을 주고 가짜 후기들을 올리고, 가짜 후기를 보고 그걸 사용하거나 방문한 사람들은 좋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노출된 콘텐츠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런 광고를 피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처음에는 압구정역 맛집을 검색을 해서 정보를 찾았다면, 다음에는 어디에서 오빠랑, 홍대에서 오빠랑, 홍대 데이트, 이런 것들을 검색을 했고, 이제 마케터들도 거기에 따라서 그 키워드에도 광고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모모 손맛,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광고를 보기 싫어한다는 뜻이겠죠. 근데 사실은 광고가 싫다기보다는 재미없는 천편일률적인 컨텐츠를 싫어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그 콘텐츠의 질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저희가 가수 되는 법을 검색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저 포스팅이 2017년도에 발행된 포스팅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1위에 노출되고 있었죠. 보시면은 근데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가수가 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한 곡들을 보여줄게요. 여기 오면 고품질의 음원을 만들 수 있어요. 가수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도 와서 프로포즈 음악 같은 걸 만들 수 있어요. 결국에는 자기들을 홍보하는 영상이죠. 저걸 검색하는 사람들은 이제 뭔가 진짜 가수 되는 법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다 저렇게 내용 없는 컨텐츠들이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좀 네이버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상황들이 또 있어요. 조금만 실수해도 저품질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거는 보이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점점 더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됐고, 더 광고성이나 내용 없는 콘텐츠들만 노출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서는 영상을 강화하겠다, 브이로그를 강화하겠다,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고는 있지만 이제 유튜브가 너무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콘텐츠를 보기보다는 무슨 영상의 하이라이트, 스포츠 중계의 하이라이트, 이런 걸 보려고 많이 상용을 하고 있죠. 유튜버들도 이거는 지금 그냥 가지고 가는 채널, 여기도 올려주는 거,
그래서 실제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좀 비교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페이스북 사용시간 감소의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페이스북이 핫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홍보 콘텐츠를 올리고는 있지만 반응이 없는 콘텐츠들이 양산되고 있고, 두 번째로 게시물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것들 포기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세 번째로는 본래 SNS, 소셜 네트워크의 기능보다는 지금은 어떤 뉴스 피드라든지 그런 걸로 변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경희대학교에는 좀 죄송하지만 지금 보시면 MOU를 맺었다, 이걸 했다, 저걸 했다 이런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홍보들 메시지가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브랜드들도 제대로 이거를 활용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계 중심의 서비스, 어떤 관심사나 흥미로운 컨텐츠를 보여줘야 되는데, 예전에 진행했던 프로파간다, 선전이죠. 그걸로 이제 유지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흥미를 잃고 별로 사용할 가치를 못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었죠. 두 번째로는 이제 배포자 입장에서 컨텐츠를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흥미가 있거나 관심이 있거나 재미가 있거나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거나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필요한데, 이걸 만드는 데는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어디가 잘하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SNS 홍보를 포기하는 경우들도 아주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결과 사용자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페이스북을 검색하면 아래 자동 완성 검색어라는 곳에 저렇게 페이스북 탈퇴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비활성화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SNS의 기능보다는 지인이나 내가 받아보는 페이지의 콘텐츠를 보는데 약간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지금 예전에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에 인수가 되었죠. 같은 곳에 있는 인스타그램은 좀 성장을 하고 있어요. 요거의 이유를 조금 살펴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긴 글을 읽지 않죠. 트위터도 150자까지,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한 줄로 내 일상을 표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진 한 장 또는 15초나 30초 미만의 영상들, 이렇게 빠르고 쉽게 소비를 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한 거를 해시태그를 통해서 검색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얻어지는 콘텐츠가 아주 나에게 필요하고 막 그런 정보라는 것들이 조금씩 퍼지게 된 거죠. 게다가 이런 이미지 중심의 콘텐츠라는 특성에서 최근에는 소셜 커머스 시장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고 이용자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SNS를 왜 이용할까? 저는 지금은 이제 자기의 일상을 공유하고 뭔가를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뭘 올렸는지, 지금은 뭐가 핫한지, 어떤 거를 봐야 하는지, 소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재미를 찾기 위해서 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럼 기존에 중요한 채널이라 생각했던 네이버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네이버는 검색을 해야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고, 그래서 키워드를 수정하는 작업을 계속 거쳐야 되죠. 피곤하게. 하지만 SNS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요거를 봤는데 다음에도 요거 관련된 걸 볼 수 있고, 게다가 요거와 관련된 거를 검색 결과에서 한눈에 쉽게 소비를 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변화하는 온라인 시장에서 가장 좀 주시할 수 있는 부분이 동영상 콘텐츠의 강화예요. 지금 많이들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저도 이제 영화 관련된 걸 아주 좋아하고, 최근엔 아이패드를 사고 싶어서 리뷰 영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사용기, 애플 펜슬부터 필기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너무 편하죠, 저는. 그리고 여기서
뭐 어느 가수의 무슨 공연 영상 또 다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크리에이터들, 그러니까 배포자들에게는 약간 시작이 쉽고, 뭐 띠에 같은 것들 보시면 편집 없이도 저퀄의 영상이어도 어쨌든 내 콘텐츠만 괜찮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 있고, 또 이제 구독자 수도 높아지고 조회수도 많아지고 하면 만드는 사람들이 재밌어서 하는 건데 돈도 주죠. 그래서 당연히 콘텐츠 많아질 수밖에 없고, 거기서 나는 또 관심 있는 영상을 찾기 쉽게 되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가 이렇게 성장한 데에는 동영상 시장의 확장이 한 몫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전 연령대의 평균을 봤을 때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영상을 소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은 유튜브죠. 특히 좀 재미있었던 부분은 그 연령과 무관하게 10대부터 50대까지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은 요즘 10대가 동영상을 많이 본다, 20, 30대 동영상 어필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연령대에 무슨 관심사든 간에 가장 중요한 콘텐츠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지금 온라인 시장의 어떤 변화나 흐름,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SNS는 어떤 톤 앤 매너와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가야 하는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NS는 기본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소통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아까 그 경희대학교처럼 일단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감을 할 수 있는 콘텐츠, 그리고 내가 참여를 해서 만들거나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마지막으로는 정보의 가치가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전달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만드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콘텐츠의 예시들을 조금 가지고 왔어요. 이제 청하라는 페이지입니다. 저희 관계사인 대학내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원래는 이제 좀 아저씨들이 먹는 술, 청주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SNS 홍보를 하면서 20, 30대를 타겟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 한 2년, 3년 동안 운영했고, 그 결과 20, 30대 소비량이 판매량이 30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막 저렇게 공감이 되는 콘텐츠, 그리고 지금 현재 SNS에서 핫한 거를 패러디한 콘텐츠들로 아주 시의적인 운영을 통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두 번째는 참여와 재미.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내가 재미있는 콘텐츠. 저거는 저희 만우절에 그 대학내일 표지를 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댓글이 막 달린 것들이 뭐 자기도 막 만우절 드립치고 어디 다 퍼오고 막 그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보 콘텐츠. 여기 보시면 취업할 때 후회되는 것들, 이런 게 후회된다, 이런 게 후회된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걸 해라. 결국에는 홍보지만 정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소비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느낌을 받으셨겠지만, 첫 번째 공감 콘텐츠는 좋아요나 막 웃겨요나 막 이런 것들이 엄청 많죠. 두 번째는 댓글이 엄청 많아요. 세 번째는 공유가 엄청 많죠. 이런 식으로 콘텐츠에 따라 반응하는 양태도 다르고, 그리고 팔리는 콘텐츠, 소비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핫한 키워드로 떠오른 지도 한참 됐네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브랜디드 콘텐츠입니다. 브랜디드 콘텐츠는 뭔가 이렇게 그런 CF 영상, 막 고퀄에 뭐 이게 좋네 저렇네 이미지 전달하네 이런 게 아니라 스토리에 브랜드의 메시지를 담는 콘텐츠입니다. 영상 잠시 보실게요. 자르는 거예요?
이게 브랜드리스라는 매트리스 브랜드예요. 자기들은 브랜드가 없다라는 거고, 근데 이거를 저희는 브랜드가 없지만 싸고 품질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비교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거죠. 이건 뭐예요? 89만 원짜리? 고가의 침대와 저희 브랜드리스의 침대를 비교를 해서 실제 이거를 잘라보는 거예요. 잘라봤더니 안에 내용이 똑같더라. 우리는 이렇게 좋은 품질의 매트리스를 저렴하게 팔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준 거죠. 이거는 지금 보시면 조회수가 3만 건 정도가 나왔어요. 네, 두 번째 에이스 침대의 영상입니다. 예쁘죠? 아늑하고 뭔가 막 편안할 것 같고 조용하고 이런 이제 광고 영상은 아주 잘 만들었는데 얘는 조회수가 4,500건. 이렇게 SNS 채널에서 팔리는 콘텐츠, 사람들이 보고 싶은 콘텐츠는 아주 다릅니다.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를 잘 뽑아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브랜딩이 되는 거죠.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뭐 유튜브가 뜨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페이스북 빼놓으시면 안 돼요. 네이버는 지고 있으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각각의 채널의 특징이 달라요. 검색을 통해서 노출된다든지 그리고 타겟팅을 통해서 관심사를 기반으로 노출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뭐 어떤 거는 텍스트가 중심이고 어떤 건 이미지가 중심이고 어떤 거는 말 그대로 비디오가 중심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어떤 게 핫하다 아니면 뭐 지고 있다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각 채널의 특성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고 마케팅을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저희 이 SNS 홍보에서 가장 중요한 거, 상패의 관건은 얼마나 공감이 가는 콘텐츠를 만드느냐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공감이란 건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뭔가 말 그대로 정보의 가치, 내가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보고 싶느냐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겠고요. 영상이지만 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현재 온라인 시장의 트렌드와 그리고 SNS 홍보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2016년도부터 그러니까 17학년도 홍보부터 19학년도 홍보까지 진행을 쭉 해왔고 제가 계속해서 담당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 살펴보니까 크게 딱 매해 저희가 했던 것들이 바뀌어 왔더라고요. 2016년도에는 포털을 중심으로 네이버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그 외에 이제 노출 중심으로 학교를 뭐 많이 보여준다거나 이런 이제 광고 중심의 마케팅을 진행을 해왔고요. 또 2018년도에는 아까 장래혁 교수님께서도 시작에 말씀드렸지만 입시 홍보에서 벗어나서 연중 상시 홍보도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조금 각 해당 연도에 진행했던 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2017년도에는 네이버에서 뭔가 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나 아니면 사이버 대학교 추천 뭐 이런 것들을 검색했을 때 노출돼서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학교를 보여주거나 자 이제 검색이 없으면 뭐 노출이 되지 않는 형태의 마케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 입시 홍보에서는 네이버도 가지고 가되 우리가 노출하는 채널들을 좀 다양하게 가지고 가자. 그래서 페이스북하고 SNS에 광고를 진행을 했었고, 이 외에 이제 뭐 신문 뉴스 기사, 온라인 뉴스 기사라든지 포털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방문하는 곳곳에 있는 배너 광고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뭐 이제 네이버에 비해서 광고 비용이 좀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뭐 노출 중심의 마케팅을 진행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19년도에 저희가 이제 노출 마케팅을 진행을 했는데 다른 학교들랑 너무 비교가 많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 저희가 뭐 다른 사이버 대학교에 입찰도 참여를 하고 실제 운영도 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뭐 한계점에 있어서 때문에 콘텐츠가 중요하다, 브랜딩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저희가 동의가 되어서 그 6월부터 10월까지 저희 감정노동 캠페인 진행했던 거와 저희 사이버대학교를 연계해서 지금 상시 홍보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다양한 채널을 활용을 했고, 보시면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감정노동 힐링 365 캠페인을 홍보하면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노동자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사회에 이렇게 공헌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을 해왔고요. 이 밖에도 저희가 좀 학교의 이미지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카드뉴스나 어떤 칼럼형 콘텐츠 같은 거를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입시 홍보에서는 이제 학과별 모바일 페이지를 만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홍보 영상을 조금 만들었죠. 사실 좀 실사 영상을 만들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이것도 한계가 있어서 어떡해. 그리고 이때는 저희가 브랜딩을 1년간 해왔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메시지도 조금 바꾸었었어요. 이전에는 저희 뭐 취업 청업에 강한 대학, 사실 사이버 대학교들은 전부 다 막 1등, 우리가 최고다, 막 이런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나를 위한 진짜 공부, 너를 위해서 공부를 해라. 우리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 진행했던 노출 중심의 광고도 함께 병행을 했고요. 그 결과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 이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브랜드명 조회량이 3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6년도에 비하면 3배 정도 상승한 수치예요. 그래서 사실 브랜드명을 줘야 한다는 거는 그만큼 관심이 있거나 의도가 있다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저희의 마케팅의 덕분은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해주셨고, 그리고 다양하게 콘텐츠를 만들어 쌓아 오셨던 것도 있죠. 하지만 저희가 메시지를 전달함에 있어서 콘텐츠와 브랜딩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학교가 어떻게 광고를 마케팅을 진행해 왔는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가져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작년도 저희가 미디어 랩사 쪽에서 받은 데이터인데 서울사이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3달 동안 검색 광고 하나 사이트에 1억 5천 정도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사이버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세종사이버대학교의 광고비의 2배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는 얼마냐? 24억이에요. 입시기간 예산이. 이제 뭐 저희는 이제 가능한 한 선에서 이렇게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거는 검색 광고비 수치고요. 이유 밖에 저희가 효율이 높게 다양한 노력을 해왔죠. 그치만 다 입시 기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런 걸로는 좀 함께 경쟁을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저희가 똑같이 경쟁을 해서 여러 사이버 대학교들 중에 우리를 이렇게 고르게 할 게 아니라 우리만의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고, 사람들이 사이버 대학교 갈 건데 어디를 가지? 가 아니라 이런 고민이 있으니까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답이 되겠구나,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잘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를 떠오르게 만드는 것이 브랜딩이고,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거, 긍정적인 인식을 만드는 거, 그것들이 모든 과정이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브랜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브랜딩 자체라고 볼 수 있는 게 콘텐츠입니다. 제가 3년 동안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마케팅을 진행해 오면서 저희 학교는 참 콘텐츠가 풍부하다. 그리고 좀 충성도도 아주 높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계시고. 다만,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물음표가 떠 있었습니다. 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구성하고 그것들을 뽑아내는 거, 그리고 그거를 잘 보여주는 거, 이 세 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졸업생 인터뷰나 아니면 이제 하시는 행사들을 찍어가지고 올리고 계시지만, 요거를 조금 더 이제 기획력 있게 이렇게 만드셔서 각 채널에 이제 적합하도록,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는 검색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페이스북에서는 페이스북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보는 것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짧게 주목도 있게 빠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들, 그런 거를 잘 구성해야 되고,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가 뭘까,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어떤 그 지점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어떤 한 채널에 집중하기보다는 전방위적으로 약간 운영을 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요거도 이제 하나에 올라간 콘텐츠를 그대로 이렇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각 채널에 맞게끔 베리에이션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블로그에서는 이렇게 막 읽는 콘텐츠가 필요할 수 있지만, 페이스북에서는 이렇게 넘기면서 봐야 될 것이고, 유튜브에서는 영상을 시청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콘텐츠를 기획하고 구성하고 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콘텐츠를 잘 만들어 놔도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가게를 오픈했다고 사람들이 그냥 방문하진 않죠. 전단지도 올리고, 뭐 할인 이벤트도 하고, SNS도 뭐 올려주면은 뭐 음료수도 주고, 이런 이제 홍보들이 필요한 건데, 요거를 이제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광고고, 그것들을 잘 활용을 했을 때 콘텐츠 마케팅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가져가야 할 콘텐츠 전략은 학교와 학과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그걸 잘 조직화할 수 있어야 되며,
사람들이 보고 싶은 이야기,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만든 콘텐츠를 어떻게 잘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 함께 되어야지 좋은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게 되고 브랜딩이 가능하며 장기적인 전략과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저희 네일 NM사에서 준비한 교육 마무리했고요.